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일로직입니다. 현재 시각 6월 16일 화요일 새벽 시간을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시작을 앞두고 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내려온 모습에 다들 걱정이 좀 되시겠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밤사이 전해진 이 종전 관련 속보 때문인데요. 자, 이걸 바로 한번 확인해 보면 미국과 이란이 이미 종전 양해각서 MOU에 전자서명을 마쳤다는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확하게 분석해 볼 테니까 아침이라 좀 바쁘시더라도 이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방금 전에 마감된 이 미증시 상황부터 바로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이 지금 3%가 넘게 급등했고 다우존스와 S&P 500 역시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우리 삼성전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무려 5.45%나 폭등하면서 반도체 섹터 전반에 이렇게 훈풍을 불어넣어준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 코스피 야간 선물 차트도 한번 확인해보게 되면은 2.95% 상승으로 거의 3% 가까이 상승하며 오늘 우리 삼성전자도 갭상승으로 출발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지금 너무 흥분할 때는 아닙니다. 이 뉴스의 내용을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자, 일단 제목만 보면은 미국과 이란이 이미 종전 MOU를 서명했다는 좋은 소식은 맞습니다. 이 19일에 제네바에서 열릴 공식 서명식을 앞두고 일단 문서를 확정 지은 건데요. 하지만 이 뉴스 내용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 더 내려가서 보여드릴게요. 정확히 이 구간을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은 영구 면제를 주장하는 반면 이란은 60일의 협상 이후에 다시금 수수료를 걷겠다는 입장을 내려놓지 않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명은 했지만 앞으로 진행될 60일간의 후속 협상 과정에서 언제든 다시 갈등이 터져나올 수 있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MOU 서명으로 인해 우리 삼성전자도 갭상승으로 출발하겠지만 당장 오전장부터 우리가 무조건적인 매수로 들어가기보다는 이 협상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는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의 변동성을 지켜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변동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늘만큼은 꼭 집중해야 할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이 트럼프와 이란의 서명식 뉴스에만 눈이 좀 팔려 있는데 이것 말고도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바로 6월 16일이죠. 오늘 진행될 이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입니다. 시장에서는 31년 만에 일본 금리가 1%대로 진입하는 게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왜 우리나라 시장에 치명적인 거냐면 바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동안 일본은 금리가 거의 0%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외 투자자들은 비교적으로 싼 이자로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미국의 국채나 한국의 우량주 같은 자산의 투자에 수익을 챙겨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금리를 1%대로 올려버린다는 건 여지껏 거의 공짜로 빌렸었던 엔화를 이젠 다시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빌린 돈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투자했던 주식을 다 팔아치워서 현금을 마련해야겠죠. 실제로 2024년 8월 5일이죠. 자, 2년 전인데 이때도 일본이 금리를 올린 직후 엔캐리 청산이 갑자기 터졌을 때 너도 나도 자산을 던지면서 코스피가 하루 만에 정확히 8.77% 폭락하며 시장 전체가 투매늪에 빠졌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이런 악재가 주가에 다 선반영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며칠 뒤면 결정될 미국의 FOMC 금리 결정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 차트로 돌아가서 지금 삼성전자의 전체 수급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게 되면 지금 이 외인 쪽에서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상관없이 이 옆에 연기금을 보시면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물량을 좀 매수해온 모습 우리가 확인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매수해왔던 이유가 뭘까요? 얼마 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기존 14.4%에서 최대 28.8%까지 2배나 늘어난 건 맞습니다. 당장의 물량을 매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건데요. 하지만 이게 절대로 안심할 신호가 아닙니다. 자, 계속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히려 하락장으로의 타격이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과거 코로나 시절 2021년도에도 국민연금이 비중을 늘린다고 안 팔고 버티다가 이듬해 하락장에서 수익률 마이너스 8%를 찍으며 대참사가 났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하락장이 나오게 됐던 이유가 미국 연준의 이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 때문이었는데요. 자, 지금 상황이 그때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당장 6월 18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 FOMC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고 동결이 좀 유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얼마 전 이 미국의 고용 수치가 예상치인 8만 명의 2배를 넘어가는 17만 2천 명으로 증가한 거 다들 아시죠? 상황이 이렇게까지 좋게 나와버리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요. 결국엔 금리 동결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하필 그날이 또 미국 시장의 내마녀의 날까지 겹쳐있는 날입니다. 금리 동결에 이 파생상품 만기일까지 겹쳐버린다는 건 이날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하게 나타나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오늘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좀 악재들만 남은 거 아니냐, 도대체 언제 다시금 오른다는 거냐 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호재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이것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2분기 실적 발표가 6월 24일로 다가왔습니다. 과거 3월 18일 이 마이크론의 1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나스닥이 오를 때 우리 삼성전자의 차트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게 되면은 좀 앞으로 당길게요. 자, 이날이죠. 자, 이날이 정확히 3월 18일입니다. 자, 이 마이크론의 실적 기대감의 영향으로 우리 삼성전자도 단기간에 상승을 만들어주긴 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이 실적 발표 직후 기대감이 소멸하면서 다시금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8일에 FOMC 금리 결정이 나오고 19일 이 서명식, 그리고 24일 이 마이크론 실적 기대감까지 겹치면 그 사이에는 반드시 주가의 반등이 한번 나와 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7월 초에 있을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며 지금 뉴스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150조를 또 전망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삼성전자 단독으로만 보더라도 88조나 될 거라고 좀 떠들썩한 상황이에요. 자, 지난 분기의 영업이익이 57조였는데 여기서 지금 88조까지 늘어난다는 건 31조가 단 한 분기 만에 늘어난다는 거죠. 자, 이건 엄청난 호재인 게 맞습니다. 이러한 실적 기대감이 또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는 이 6월 24일 이후에도 주가가 크게 밀리지는 않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실적 기대감이라는 재료가 소멸하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재료 소멸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전에 수익을 좀 챙기고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잡아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이러한 상황에선 오늘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은 간밤에 이 미증시 호재로 인한 영향으로 우리 삼성전자도 장 초반에 갭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이 상승에 추격 매수로 쫓아가시면 안 되는데요. 왜냐면 곧 있으면 발표될 이 일본 금리의 영향으로 반드시 잠깐의 주가의 눌림목이 한번 나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눌림목을 줄 때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엔 18일 FOMC 금리 결정과 19일 스위스에서의 서명식으로 다시금 주가의 심한 변동성이 나타나 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봤듯이 24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까지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나타날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만 우리가 잡아내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본업도 따로 있으시고 하루 종일 이 차트와 수급, 뉴스 속보까지 붙들고 계실 수가 없잖아요. 자, 제가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같이 가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주식은 혼자 하면 공포나 환희 때문에 꼭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 제가 이 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세력들이 변동성을 나타내주는 그 타이밍 딱 잡아 드릴 테니까요. 저랑 같이 이 상황 한번 이겨내 보시죠. 잠시만요. 제가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010-5791-5362. 자, 이게 제 번호인데요.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삼성 이렇게 앞에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아무나 다 도와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내 소중한 돈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만 연락처를 좀 저장해 두고 여러분의 평단가에 맞춰서 현재 주가를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 당장 오늘 오전장부터라도 일본 금리 발표의 영향으로 또 한번 주가에 큰 눌림목을 한번 만들어 줄 때 우리가 대응해야 할 이 매수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빠르게 찾아내서 이걸 여러분들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다 공유해 드릴 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실시간으로 이 전략들을 좀 공유하다 보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싶으면 매도를 권장드릴 때도 자주 있어요. 자,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삼성전자 매도하고 싶지 않다. 뭐 여기서 다시 떨어질 테면 떨어져라. 난 그냥 계속 꾸준히 가져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잖아요. 자, 제가 그런 분들께는 이 매도에 대한 관점은 싹 다 빼고 앞으로 발표될 이 협상 세부 내용들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다시금 매수를 좀 들어가면 좋은지 이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만 따로 공유를 드릴 건데, 만약에 그러시다면 제가 이분들은 좀 따로 구분할 수 있게 문자 보내주실 때 삼성 뒤에
매수라고 적으셔서 삼성 매수 이렇게 4글자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분들은 따로 구분해 놓고 이후에 나올 추가적인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만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라이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또 제 방송 놓치시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딱 하나만 해주실 게 있는데요.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삼성 화이팅, 삼성 힘내라 이 정도만 한 번씩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댓글 내용들까지 일일이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이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면서 힘내서 이런 영상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오늘 제 방송을 좀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뭐 저 혼자 해도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이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자, 이때 주식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초반에 주가가 정말 크게 하락하면서 저도 이때 당시 큰 돈을 잃어봤던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 없었고요. 저 혼자서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좌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 이때는 어떤 주식들이 먼저 올라갔었나요? 처음에는 백신, 치료제 뭐 이런 걸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바이오주 있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바이오주에서 먼저 급등이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때 남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던 제지나 택배 이런 곳에 훨씬 더 많이 투자했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택배는 뭐 당연히 올라가 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는 제지회사도 택배회사 따라서 함께 급등을 만들어 줬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때 당시엔 이것들로 계좌를 좀 빠르게 회복해 냈었는데요. 근데 왜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다는 겁니다. 택배, 제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제가 그래서 꼭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하셔야만 한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 주식을 할 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파트너 있죠?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도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로워요. 심지어 여러분의 잘못된 판단에 정죄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확률 이것도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 또한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 좀 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5791-5362 자, 여기로 삼성 이렇게 2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대응 전략들을 빠르게 다 공유해드리면서 당장에 오늘 오전장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는 큰 주가 흔들림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실속 있는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꼭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특별한 선물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바로 현재 가장 큰 이슈인 이 AI 데이터 센터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 냉각 섹터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 지금 이 중동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전력 효율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는데요. 자, 이 AI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지 못한다면 막대한 전기세 폭탄에 맞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이러한 냉각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또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오늘은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실적과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을 분석한 자료 좀 정리해 왔으니까 당장에 조금 시드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미리 알아두셔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공부하고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액침 냉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 AI 반도체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기존처럼 공기순환으로 냉각하는 공랭식으로는 도저히 열을 식힐 수가 없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해 바다에도 빠뜨려보고 심지어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는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려 냉각하자는 충격적인 소식도 나왔었죠. 하지만 이걸 쏘아 올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그리고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유지 보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사선이나 우주 쓰레기 위험 등 당장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뒤에나 가능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줄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겁니다. 이 액침 냉각은 열 전달 효율이 공기보다 수천 배 높은 특수 액체에 서버를 통째로 담가버리는 기술인데요. 당연히 이 특수 액체를 개발하는 기업이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는 이 특수 냉각유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3M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인체 유해 등 영원히 존재하는 화학물질로 논란이 된 PFAS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의 핵심 소재인 노백 또한 함께 단종되어 버렸는데요.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현재 노백 단종으로 전 세계 냉각 업계에서도 차세대 절연 냉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대체 냉각유가 개발된다고 해서 서버를 이 용액에 담가 놓기만 한다면 알아서 열이 식을까요? 아닙니다. 이 서버의 열을 흡수한 뜨거운 액체를 밖으로 빼내서 열을 식히고 다시 차가운 액체를 서버에다가 고압으로 쏴주는 이 펌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전문 용어로 CDU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 수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CDU도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얼마나 돈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LG전자 같은 이 대기업까지 이 CDU 펌프 시장에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LG전자를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LG전자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LG전자는 가전과 전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도 무거운데요.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냉각 호재 하나가 터진다고 주가가 2배에서 3배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만 먹자고 이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히든 종목은 현재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전부터 초정밀 냉각 장비를 개발한, 즉 CDU 한우물만 파면서 십수년간 기술을 연구해온 국내 강소기업입니다. 제 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이 냉각 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과 진행 중인 수주가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 회사의 체급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액침 냉각 테마가 뉴스에 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눈치 빠른 외인 세력들은 이미 이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해버리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이렇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5791-5362 제 번호로 히든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이 문자를 확인하고 이 종목에 대한 자료와 앞으로의 대응 시점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은 뉴스가 나오거나 남들이 다 알고 있을 때 들어가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남들이 하루하루 차트 보면서 노심초사할 때 현재 시황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이후 수혜를 받을 종목의 바닥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빠르게 확인해 놔야 앞으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면서 이 노하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로직이었습니다.